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만큼 저희 미디어국은 앞으로 보다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18회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근래 들어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청소노동자 민간위탁, 맥금동 자원순환시설, LH 운정 3지구 폐기물 적체 등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검산동에서조차 불법 쓰레기 적체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취재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제보를 받고 취재팀이 찾은 검산동 57-2번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불법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상당량의 적체 쓰레기도 문제려니와 더 심각한 것은 쓰레기가 쌓여 방치된 지 벌써 2년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자리한 쓰레기산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검산동 유재숙 통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바로 땅 주인한테 이거 뭐냐. 아무래도 주민들 눈에 띄니까 바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쇠를 그냥 계약하기는 저런 쓰레기 정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시청에다가 나름 물어봤더니 그건 결국은 땅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시에서 해주는 부분이 아니다. 딱 자르시더라고요. 이 어쨌든 우리가 다 파주시에서 좀 세금 내고 사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오염되지 않게 환경을 보호해 주려면 빨리 치워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땅 주인하고 관계나 임대업자나 그런 거는 뭐 저희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에서 빨리 일단 치워주고 법적인 조치를 뭐 땅 주인하고 해결하면 더 좋죠.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유재숙 통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파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사실 확인을 위해 파주시 환경정책과에 문의해봤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 10월달에 검찰 수사를 했고 거기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행위자들 지금 구속된 상태고 아주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파주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아보니까 뭐 포천, 양주, 김포, 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해 이 사람이. 그리고 계약금을 이제 얼마 걸어줘. 그리고 매월 얼마씩 임대를 주겠다고 해요. 높게 책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폐기물 갖다가 갖다 쌓아놓는 거야. 나중에 뭐 정리해서 뺄 거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잠적을 하거나 막 이러더라고. 그런 폐기물이 어디에선가 흘러나와가지고 각 수도권에가 그런 방식으로 땅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더 문제죠. 치워줄 수가 없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치워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방법도 지금 뭐 고민할 수도 있는 하나의 방안이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처리하고 네. 땅을 시에서 압류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그 비용을 대체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땅 주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자기가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 땅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딴 데처럼. 검산동도 마찬가지고. 들으신 대로 검산동 쓰레기 적체는 몰지각한 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였는데요. 이 같은 문제가 경기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무고한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마을 공동 사용에 우물이 있는 검산동은 방치된 쓰레기 부패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담당 부서인 상수도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약수터와 지하수 수질 검사 규정은 있으나 우물에 대한 수질 검사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팀에 상수도과 담당자는 내용을 파악하고 재연락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수질검사에 대한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관련 규정의 내용 파악까지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산동 쓰레기 불법 적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상관없다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가 속히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미디어국에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 중인 청소용역 민간위탁 관련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13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한 지 벌써 200일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시와 시설관리공단, 공단 노조, 대책위간 사자협의가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31일에도 제12차 사자협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되고
이를 대신해 파주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시 관계자들과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 대표 간 면담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면담을 마친 권성식 청소노동자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협상을 하는 실체를 저희가 알았어요. 시는 저희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직접 고용할 생각도 없고 이런 협상을 자리를 만드는 거는 자기네들의 면피,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한 그런 자리인 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협상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협상이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직접 고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신중히 검토는 말로는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항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한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안건을 제시를 했던 게 지금 저희가 받는 급여 근무 조건보다 더 열악한 그런 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것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심도 있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의미 없는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어떤 모션을 취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일 시청 본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 실태 조사 결과와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에 노동 전문가를 배정하라고 파주시에 요구하며 청소용역 민간 위탁의 문제점까지 꼬집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비정규직 인원 중 정규직 전환 대상 보고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근무자 420여 명 중 28%인 120명만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뒤 전국에서 정규직 전환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파주시는 여전히 뒷전으로 물러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이 재개됐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지난해 7월부터 음란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지난 3월 8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의원은 약 5개월간 5차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성교육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이 주장하는 제3의 인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유죄가 증명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를 통해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2심에서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11일 2심에서 항소 기각되면서 이재홍 파주시장은 1심과 같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장과 부인 유모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같은 날 검찰 측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 이유가 인정되면 원심으로 환송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각될 경우 원심인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향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6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파주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게 됩니다. 이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및 의사팀장 보고와 안소희, 안명규, 손희정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는데요. 안소희 의원은 9개월째 해결되고 있지 않은 청소용역 민간 위탁 문제를 예로 들며
파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희정 의원 역시 파주시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이재용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무영 이사장에게 시행정 및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명규 의원은 원롱면 주민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LCD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LG 디스플레이 피텐 공장 인근의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제196회 임시회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됩니다. 제197회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8월 29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북부 시군 의장협의회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과 나성민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돼 의정활동 우수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손배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나성민 의원은 행정감사 분야에 선정됐으며 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파주소방서가 지난 23일 문산역 일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서, 경찰서, 시청 직원 및 의용소방대 인원 30여 명이 동원된 가운데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비훈련도 병행해 실시했으며 소방차 길터주기 가두 캠페인 및 홍보 안내문 배포 등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를 맞는 두원공과대학교 파주 캠퍼스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학기 시작해서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1학년인데 이제 2학기 되고 나니까 약간 현실적인 문제도 다가오고 점차 과목도 어려워지고 해서 공부하는 거랑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다시 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알바 다시 토익 점수 자격증 따는 거랑 회사 계속 취업 공부하면서 알아봐야죠. 야작이나 이런 게 많아요. 야간으로 작업하는 게 많아서 낮밤 가리지 않고 양이 많으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방학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난 것 같고 여기 와서 그래도 애들 보고 또 대학교 교수님도 뵙고 방학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느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약간 아쉬웠어. 공모전 준비를 위주로 하고 또 졸업작품 졸업 전시회를 해야 돼서 졸업 전시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애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고 좀 모르던 걸 더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어떤 걸 배우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놀다가 이제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좀 기분이 다시 새롭네요. 끝나고 알바하러 가야 돼서 1학기 때 성적이 좀 낮게 나와서 이번에 좀 높게 받도록 노력하려고요. 저희가 1학기를 하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또 2학기를 오늘 또 개강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워요. 1학기 때랑 커리큘럼이 좀 다르니까 좀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방학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근데 또 1학기 때 모자랐던 거를 2학기 때 좀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과 다른 또 어떻게 보면 성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사회생활을 더 많이 겪어보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나쁜 점은 솔직하게 좀 귀찮죠. 학교 오는 게. 그런 거.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가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가을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8회 파주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평생학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보건소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1:1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파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성큼 다가온 초가을 날씨만큼 시간도 성큼 지나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올해는 아직도 4개월이나 남은 것이기도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남은 올해가 어떤 시간 기준에 놓일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시간이 가을 하늘처럼 높고 쾌청하길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